안녕하세요.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컨텐츠를 진행 중인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자. 서민일수록 꼭 해야 하는 투자는 주식이다. 서민이 꼭 해야 하는 투자가 주식이라는 이유는요, 자금이 없이, 그러니까 소자금이라기도 좀 민망한 단돈 10만원 시작할 수가 있다. 주식 투자라는 건 복리 투자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제 규모가 작아서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안 되겠죠. 적립식으로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조금씩 부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자, 계좌 현황을 한번 봐야죠. 컨텐츠 진행 중인 계좌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계좌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월별 계좌 수익률이에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230만원을 시작을 했고요. 12월 달에 28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고 1월 달에 4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은 298만원. 298만원이고 지금 평가 잔액은 295만 5천원. 그러면은 한 2만 5천원. 27,000원, 누적 손익이 27,000원이라고 잡히죠. 자, 일별 계좌 수익률을 보면, 이번 주에는 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장이었어요. 월, 화, 수요일 날, 손실이 좀 있었고요. 자,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죠. 이래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매매는 지속을 했고요. 지금 보면, 수익률 비교 차트를 보면요. 자, 2016년 9월 27일 날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계좌 개설을 했고, 지금 2017년 1월 13일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9월 27일부터 지금까지 7.5%, 7.6%가 빠진 상태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플러스로 돌려서 1.4% 상승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내 계좌는 마이너스 1.1%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계좌 손실률 1% 정도 되네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자산이 어떻게 쌓여가고 어떻게 증식이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트럼프 악재 그리고 이 자리 바로 회복을 해서 일주일 동안 회복을 했죠. 일주일 안에. 자, 5거래일 일주일 안에 트럼프 악재로 빠졌던 주가는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닥 다시 내려가서 이제 트럼프 악재로 급락했던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자, 지금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조정을 좀 줬죠. 지금 5거래일 동안 내내 조정을 좀 줬어요. 자, 코스닥은 그렇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을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악재가 터지고 바로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을 하지 않고 밑에서 올라가서 지금 거의 전고점을 뚫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IT 관련 주식들이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194만원 터치하고 오늘은 뭐 한 3% 정도 밀렸는데, 자, 이 108만원 이 자리를 찍고 지금 거의 한 100% 가까이 한 80% 90% 상승을 한 상태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5,000원부터 거의 따블이 났죠. 이렇게 하면서 지수를 지금 IT 관련 주주들이 받쳐주면서
IT 관련주 말고는 전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IT 관련주 다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바통을 이어서 상승을 할 종목들은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될 것 같다는 얘기는요,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 뭐 이런저런 섹터가 겹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세우면서 지속 상승을 해서 지수를 받쳐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가난할수록, 오늘의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가난한데 이제 예금을 한다 그러면 자산 증식 효과가 없어요. 점점 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자,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 물가가 예금 수익률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내 돈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전에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과 가치가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은 땅 투자도 금 투자도 뭐 환율에 대한 투자도 투자를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자,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죽도록 일해서요, 빚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갚아가면서 일부는 꼭 빼서 주식 투자로 저금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부채와 나의 간격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단기간엔 되지 않는데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그 부분들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제 부의 증식 효과는 빨라질 거예요. 주식 투자는 복리의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요. 자, 서민들은 이제 목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해갖고 이제 돈이 작다 그래서 투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 100% 올라가고 200만원 되면 뭐 할 거예요? 자, 이게 뭐 100%가 올라서 1년 동안 200만원이 됐다. 몰빵으로 한 종목 사서 이렇게 되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투입을 하면서 종목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게 이제 내가 일해서 노동수입을 넘어서는, 노동수입을 이제 자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입이 노동수입을 넘어서는 그 자리가 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자산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이제 투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요. 투자를 하려면 이제 자금 수익을 복리로 쌓여가는 마법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절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이름이 230만원으로 10억을 만들기예요. 자, 10억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요. 10억을 230만원이란 돈으로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230만원 10억을 만들려면 500배의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억을 모아가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얼만큼씩 내면서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 과정을 담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지금 내가 서민이다, 난 진짜 돈이 땡전한 푼 없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다 훑어보시고 앞으로 나도 자본가가 아니라도 어떻게 먹고 사는데 걱정할 수 없을 만큼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좀 해갖고 지금 내가 현금 자산이 1억 이상, 보통 뭐 한 2, 3억 있고 내 직업이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에 나면 몰빵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한 20%, 30%는 적립식으로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그런 자산에 지속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뭐 이제 한 70%를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금이 더 커서 한 5억에서 10억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한 60%.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땅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땅 투자 60%, 70%를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한 20%, 30% 정도는 이제 뭐 금, 은, 구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가치가 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제 물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복리 효과가 그 어떤 상품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크라고 하면 세계 위기, 세계 경제 위기 이게 한 번씩 나타나면 이건 리스크가 있어요. 전 종목이 거의 30%에서 50%가 빠집니다. 이럴 때는 박앤세일. 이럴 때는 내 자금에 아무리 부자라도요,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500억에서 700억을 투자를 해도 돼요. 그런데 소자본가들은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식 비중 100%로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그럼 버텨야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티면 그 생각보다 금방 1년 안에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부자 또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악재 따마다 투자를 확대해라. 자, 큰 악재일수록 투자를 해야 하고 악재를 공부를 해야 하고 역사는 주식에도 존재를 한다. 자, 주식의 역사. 자, 큰 악재를 보세요. 1998년. 우리만 하는 IMF가 터졌지만 1997년에 9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말이 위기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 세계 인구 60억이 다 죽진 않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과도한 공포심에 사람들이 가진 자산들을 모두 이렇게 내다 팔 때 그런 걸 주워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박앤세의 기간이다. 그럴 때 투자를 하고 비중을 늘릴 줄 알아야 된다. 집 팔아서 주식해야 되는 시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998년이 있었고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저는 2018년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재를 공부를 해야 되고 큰 악재일수록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당장 이 앞에만 봐도 자, 리먼 사태 있었죠. 리먼 사태란다. 트럼프 악재 있었고 그 전에 블랙시트가 있었고요. 그럼 그 두 악재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종목 악재를 보면 삼성전자 어떤 악재가 있었죠? 자, 갤럭시 7 무슨 그 리콜 사태 있었죠. 그리고 기아차 자, 파업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악재를 두들겨 맞았죠. 유럽에 미국에서 베트남 관세 준다고 해서 베트남 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게 악재라 그래갖고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자, 그때 잡아놓은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을 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인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자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런 악재를 두들겨 맞으면 그런 회사는 상장 폐지를 하든가 망가집니다.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지속적으로 잘 버는 기업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사 모은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악재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걸 지금도 매일매일 세상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중 관리는 곧 자산 분배다. 자산가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금, 이제 물적 자산, 그리고 땅, 그리고 주식, 건물, 이건 자본 규모에 따라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하면 되겠고, 서민들은 주식 하나로 비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중 관리를 주식 하나로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자산이 적을수록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산을 잃어버리면 서민일수록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자산가일수록 금방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홀짝 이 게임을 할 때 보면 더블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다 보면 언젠간 맞겠죠. 자산가들은 마찬가지. 악재 때마다 1억 집어넣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서 2억 집어넣고 더 내려가서 4억 집어넣고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종목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지수에 고루고루 베팅을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안전성을 지키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다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 추천한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2017년 1월 12일 어저께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자기가 찾아보시고요. 제 종목들은 그냥 단기간 뭐 일주일, 2주일 뭐 손절 있고 뭐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면요 그냥 끝까지 두고 합니다. 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은요 끝까지 투자를 해갖고 가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이 지금 제가 드린 이 종목들이 1년 후에 자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추천주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2016년 12월 16일에 트레이딩 비중 관리라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OCI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74,400원이었고 현재 8만원. 이거 OCI는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자 이때가 이제 이렇게 되면 7.5% 수익 중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최소 100% 이상 수익 실현을 하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0% 되면은 그냥 원금 빼놓고 나머지는 끝까지 들고 가겠어요. 나 죽을 때까지. 뭐 2016년 12월 23일 주식 모아가기 S&T 홀딩스. 자 15,800원. 이때 그러니까 23일날 종가가 15,800원이라는 소리예요. 추천가라기보다 그냥 그날 가격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잡은 거고요. 뭐 그냥 음봉 나올 때 아무 때나 사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식 모아가기라는 영상에서 추천을 했고요. 이제 현재 17,250원 9.1% 수익 중이었고 물론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건. 그리고 2016년에 12월 30일 날 삼양홀딩스 119,500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108,500원이고요. 이건 어저께예요. 어저께. 지금이 아니고. 1월 6일 날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전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 55,000 얼마였어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제작하면서 나온 게 써있어요. 그리고 제가 58,000 얼마에 샀다가 제가 뭐 종가에 매도를 했다. 자 이거 거짓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면 잠시만요. 자, 58,400원에 했다가 마이너스 뭐 10%인가 9%인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갑자기 뭐 7%인가 8%인가 올라서 그냥 팔고 나왔어요. 59,400원에. 그쵸? 1.4% 수익을 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매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맞죠? 다시 이제 음봉이 나와서 이제 좀 지금 담아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량을 모아가고 수량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 지속불을 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기의 매매 기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보시고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줄기세포 관련인데, 자, 바이오 기업이죠.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점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은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화장품부터 해서 이제 뭐 제대할 사업, 그리고 이번에 무슨 관절 무슨 뭐 치료제 뭐 카티스템인가 뭔가 그게 지금 뭐 매출이 뭐 4배인가 올랐다 뭐 그렇게 하면 얼마 전에 뉴스가 터지면서 7%인가 8%인가 상승을 했었죠. 제가 그렇게 뉴스 터지면서 상승했을 때 팔고 나와서 지금 다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매수가가 되게 높아서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손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0%가 빠지면 어때요? 그때 또 사면 되지. 종목의 펀더멘탈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은 꾸준히 보유를 하고 간다. 이제 금주 추천주는요, 유진기업입니다. 기업 분석은 제 영상들, 과거 영상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직접 해보시고요. 매매법은, 이제 월요일 3% 이상 상승 없을 시 종가 매수. 지금 금요일인데, 이때 당시 이게 어저께 만나도 5,040원인가 뭐 그랬는데, 지금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뭐 이제 저는 지금 매수가가 한 5,2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지금 거의 정배열 구간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이제 매도 없이 그냥 지속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가 많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 매매하는 스타일, 상황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아직 구독자도 많이 없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조금 더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좀 언급해야 될 말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음탕은 그렇고 손절은 없고요.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원금 차익, 그러니까 100% 이상 수익 났을 때 50%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투자했던 원금은 나오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계속 끌고 가면, 이게 만약 100%였다 3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게 복리다. 수익금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 복리 효과. 그러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100% 이상 수익 종목을 지속 늘리면 된다. 되게 간단하죠. 자,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자, 수익은 무조건 100% 이상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상장 폐지돼봐야 100% 손실이죠. 근데 수익은 200%, 300%, 1000%, 10,000%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항상 확률을 높여야 되고, 복리 효과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주식 투자를 투기로 접근하지 말아야 자산 증식을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계좌가 수익률이 이제 지금 한 4개월 조금 안 됐는데, 한 3개월 중반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한 100일 됐죠? 투자 시작한 지. 지금 이 영상 만들고 시작한 지. 처음에 30일은, 20일에서 30일은 적응기간. 항상 계좌 운영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오래 주식을 쉬었다 다시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금 회복은 해놨고, 이제부터 이제 플러스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딩을 지속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100% 계좌 수익률 100%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100% 계좌 수익률 100% 계좌 수익률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돈을 쌓아가려 그러면 이제 월 수익률, 연 수익률은 평균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률 같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야 자본이 계속 증식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검증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속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왜냐? 아직 바닥에서 제가 매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100종목 이상 채우면 뭐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면 돼요. 그래갖고 한 번씩 열어보고, 자, 100% 수익 이상 난 것들만 절반씩 덜어서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때쯤 되면 계좌는 한 10억 원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리,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걸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사업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생활비라도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가다 다니고 있어요. 자, 연애 뭐 해갖고 진짜 연매출 뭐 1억, 2억, 연매출이 아니라 월매출 1억, 2억씩 해다가 10만원, 13만원씩 받으면서 노가다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카페며 뭐 이런저런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유튜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같은 부분에서 조금 커리어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신 후에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 추천 마크 있어요. 참 기억에 남을만 하다, 좋은 말 많이 해줬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 마크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광고가 한 30초 이상은 봐줘야 몇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모아가면서 저도 이제 알바비라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광고 좀 한번 봐주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분만 투자해서 광고 좀 봐주셔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은 땅 투자도, 금 투자도, 뭐 환율에 대한 투자도 투자를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자,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죽도록 일해서요. 빚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갚아가면서 일부는 꼭 빼서 주식 투자로 저금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부채와 나의 간격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단기간엔 되지 않는데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그 부분들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제 부의 증식 효과는 빨라질 거예요. 주식 투자는 복리의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요. 자, 서민들은 이제 목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해갖고 이제 돈이 작다 그래서 투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 100% 올라가고 200만원 되면 뭐 할 거예요? 자, 이게 뭐 100%가 올라서 1년 동안 200만원이 됐다. 몰빵으로 한 종목 사서 이렇게 되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투입을 하면서 종목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게 이제 내가 일해서 노동 수입을 넘어서는 노동 수입을 이제 자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입이 노동 수입을 넘어서는 그 자리가 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자산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이제 투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요. 투자를 하려면 이제 자금 수익을 복리로 쌓여가는 마법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절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이름이 230만원으로 10억을 만들기예요. 자, 10억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요. 10억을 230만원이란 돈으로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230만원 10억을 만들려면 500배의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억을 모아가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얼만큼씩 내면서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 과정을 담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지금 내가 서민이다, 난 진짜 돈이 땡전한 푼 없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다 훑어보시고 앞으로 나도 자본가가 아니라도 어떻게 먹고 사는데 걱정할 수 없을 만큼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좀 해갖고 종목 악재로 보면 삼성전자 어떤 악재가 있었죠? 자, 갤럭시 7 무슨 뭐 그 리콜 사태 있었죠. 그리고 기아차, 자, 뭐 파업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를 두들겨 맞았죠. 그 뭐야, 유럽에 미국에서 베트남 관세 뭐 준다고 해서 베트남 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게 악재라 그래갖고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자, 그때 잡아놓은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을 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인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자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런 악재를 두들겨 맞으면 그런 회사는 상장 폐지를 하든가 망가집니다.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지속적으로 잘 버는 기업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사 모은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악재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걸 지금도 매일매일 세상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중 관리는 곧 자산 분배다. 자산가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뭐 이제 물적 자산, 뭐 그리고 땅, 그리고 주식, 건물, 이건 자본 규모에 따라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하면 되겠고, 서민들은 주식 하나로 비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중 관리를 주식 하나로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자산이 적을수록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산을 잃어버리면 서민일수록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자산가일수록 금방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홀짝 이 게임을 할 때 보면 더블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다 보면 언젠간 맞겠죠. 자산가들은 마찬가지. 악재 때마다 1억 집어넣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서 2억 집어넣고 더 내려가서 4억 집어넣고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종목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지수에 고루고루 배팅을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안전성을 지키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다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 추천한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2017년 1월 12일, 어저께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자기가 찾아보시고요. 제 종목들은 그냥 단기간, 뭐 일주일, 2주일, 뭐 손절 있고 뭐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면요, 그냥 끝까지 두고 갑니다. 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은요, 끝까지 투자를 해갖고 가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종목들이 1년 후에, 자,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추천주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2016년 12월 16일에 트레이딩 비중 관리라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OCI를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현금 자산이 1억 이상, 보통 뭐 한 2, 3억 있고 내 직업이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하려면 몰빵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한 20%, 30%는 적립식으로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그런 자산에 지속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뭐 이제 한 70%를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금이 더 커서 한 5억에서 10억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한 60%.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땅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땅 투자 60%, 70%를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한 20%, 30% 정도는 이제 뭐 금, 은, 구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제 물질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억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복리 효과가 그 어떤 상품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크라고 하면 세계 위기,
세계 경제 위기. 이게 한 번씩 나타나면 이건 리스크가 있어요. 전 종목이 거의 30%에서 50%가 빠집니다. 이럴 때는 박앤세일. 이럴 때는 내 자금에 아무리 부자라도요,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500억에서 700억을 투자를 해도 돼요. 그런데 소자본가들은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식 비중 100%로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그럼 버텨야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티면 그 생각보다 금방 1년 안에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부자, 또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악재 따마다 투자를 확대해라. 자, 큰 악재일수록 투자를 해야 하고, 악재를 공부를 해야 하고, 역사는 주식에도 존재를 한다. 자, 주식의 역사. 자, 큰 악재를 보세요. 1998년. 우리만 하는 IMF가 터졌지만 1997년에 9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말이 위기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 세계 인구 60억이 다 죽진 않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과도한 공포심에 사람들이 가진 자산들을 모두 이렇게 내다 팔 때 그런 걸 주워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박앤세의 기간이다. 그럴 때 투자를 하고 비중을 늘릴 줄 알아야 된다. 집 팔아서 주식해야 되는 시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998년이 있었고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저는 2018년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재를 공부를 해야 되고 큰 악재일수록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당장 이 앞에만 봐도 자, 리먼 사태 있었죠. 리먼 사태란다. 트럼프 악재 있었고 그 전에 블랙시트가 있었고요. 그럼 그 두 악재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컨텐츠를 진행 중인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자. 서민일수록 꼭 해야 하는 투자는 주식이다. 서민이 꼭 해야 하는 투자가 주식이라는 이유는요, 자금이 없이, 그러니까 소자금이라기도 좀 민망한 단돈 10만원 시작할 수가 있다. 주식 투자라는 건 복리 투자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제 규모가 작아서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안 되겠죠. 적립식으로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조금씩 부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자, 계좌 현황을 한번 봐야죠. 컨텐츠 진행 중인 계좌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계좌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월별 계좌 수익률이에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230만원을 시작을 했고요. 12월 달에 28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고 1월 달에 4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은 298만원. 298만원이고 지금 평가 잔액은 295만 5천원. 그러면은 한 2만 5천원, 2만 7천원, 누적 손익이 2만 7천원이라고 잡히죠. 자, 일별 계좌 수익률을 보면 이번 주에는 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장이었어요. 월, 화, 수요일날 손실이 좀 있었고요. 자,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죠. 이래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매매는 지속을 했고요. 지금 보면 수익률 비교 차트를 보면요. 자, 2016년 9월 27일 날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계좌 개설을 했고 지금 2017년 1월 13일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9월 27일부터 지금까지 7.5%, 7.6%가 빠진 상태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플러스로 돌려서 1.4% 상승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내 계좌는 마이너스 1.1%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계좌 손실률 1% 정도 되네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자산이 어떻게 쌓여가고 어떻게 증식이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트럼프 악재 그리고 이 자리 바로 회복을 해서 일주일 동안 회복을 했죠. 일주일 안에. 자, 5거래일 일주일 안에 트럼프 악재로 빠졌던 주가는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닥 다시 내려가서 이제 트럼프 악재로 급락했던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자, 지금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조정을 좀 줬죠. 지금 5거래일 동안 내내 조정을 좀 줬어요. 자, 코스닥은 그렇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을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악재가 터지고, 바로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을 하지 않고, 밑에서 올라가서 지금 거의 전고점을 뚫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IT 관련 주식들이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194만원 터치하고 오늘은 뭐 한 3% 정도 밀렸는데, 자, 이 108만원 이 자리를 찍고 지금 거의 한 100% 가까이, 한 80%, 90% 상승을 한 상태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5,000원부터 거의 지금 더블이 났죠. 이렇게 하면서 지수를 지금 IT 관련주들이 받쳐주면서 IT 관련주 말고는 전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IT 관련주 다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바통을 이어서 상승을 할 종목들은 아마도 자동차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될 것 같다는 얘기는요,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 뭐 이런저런 섹터가 겹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 세우면서 지속 상승을 해서 지수를 받쳐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가난할수록 오늘의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가난한데 이제 예금을 한다 그러면 자산 증식 효과가 없어요. 점점 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자,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 물가가 예금 수익률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내 돈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전에는 100만원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100만원으로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100만원이 지금의 100만원과 가치가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고,